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리모델링, 노후된 것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에서 리모델링 하면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만을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만 리모델링을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를 하는 경우는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들어가야 하고, 또한 최근 유행하는 원룸 스타일로 신축하려면 건축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단독주택을 원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려고 하면 집을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또한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원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신축 시 비용보다 한 절반가량 싸게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중저가 임대를 원하는 독신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하숙이나 고시원 임대로 용도를 변경해도 좋습니다.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층은 공동 세면실이나 세탁실 등으로 이게 하게 해서 자취형 임대로 방을 배치하면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중소형 빌딩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에 한층 더 올리는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물들은 토지 활용도가 낮고 토지 면적에 비해 임대료가 싸서 오히려 매매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사서 일부분을 증축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임대 수입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건물의 시설이 낙후되고 임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되면 공실률이 늘어나 임대 수입이 감소하고 건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물은 매매도 잘 안 되다 보니까 황금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은 점점 낮아지는데 반면에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들고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형 빌딩을 보유한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조직을 슬림화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함으로써 외부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부를 전면 수리하고 입주 업종을 재정비해서 테마형으로 빌딩을 관리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중소형 빌딩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임대 수요도 사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실률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소형 빌딩은 대형 빌딩보다 관리비 부담도 적고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주거 겸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진주 근접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룸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도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리모델링은 한 절반가량의 기간에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치되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가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주차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대입니다. 건폐율 규정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은 대지 면적에 꽉 채워서 건축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정원이나 마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고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개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개인주택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공사비 확보도 가능할 겁니다.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1층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방식이 대세입니다. 도로변에 접해서 1층을 상거로 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층을 주차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주거용이라면 1층은 기피 대상이므로 2층부터 해서 주거용 주택으로 만들면 되고 주차 공간이 1층은 용적률에 제한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 지하실의 창고 및 사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하면 건물의 가치도 올리고 임대 수입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원룸주택이나 작은 다가구 주택은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 공간을 가구별 창고로 쓰게 공간을 배분해 준다면 다른 것보다 임대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도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실을 개조해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하실을 개보수할 때는 방수, 방습 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적률이 넉넉하면 증축을 해서 수익을 더 올립니다.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복층형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최근에는 독립된 구조이면서 조망권이 좋은 그런 옥탑방이 인기가 있으므로 공사비는 충분히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해서 그런지 최근에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투리 땅이나 단독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원룸형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과 건축비로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투입 비용의 3분의 1 정도는 보증금으로 회수한다 하여도 나머지에 대한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축 법규가 갈수록 강화되고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면 용적률이 크게 줄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주변 입지 여건에 맞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 신축 요건은 까다롭지만 건물의 용도 변경은 수월한 편이므로 상업지역 내의 단독주택을 사무실이나 상가로 바꾸거나 주거지역 내 상가나 사무실 빌딩을 주택이나 원룸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1층만 비싸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팍팍 떨어지지만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모든 층의 임대료가 비슷하게 됩니다. 단독주택도 상가나 사무실로 개조를 하면 주차 공간 확보가 쉽고 널찍한 공간 구조를 활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여관 같은 경우에도 인수하여서 자치형이나 하숙형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고시원 및 자치형 원룸으로 바꾸는 것도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핵심 포인트는 주변 입지와 임대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바꿀 것인지, 용도 변경 후 임대료가 과연 이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지가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건물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땅의 일부를 손질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로가 낮은 땅이라고 하면 효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도 그 도로와 수평을 이룬 땅에 대비해서 많이 싼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기를 메울 흙이 있다면
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지대가 낮은 땅과 야산을 함께 사서 야산의 흙으로 낮은 지대를 메워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토지는 또한 그 도로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나 이런 것은 아마 인근 시세의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가 나쁘면 새롭게 개보수하거나 맹지의 경우에 도로를 새로 내거나 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도로 개설 및 포장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한번 주판을 잘 튕겨보면 될 것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샀는데 당장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놀리는 것보다는 유실수나 관상목 같은 것들을 심는 것이 자산 가치도 높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실수와 관상수를 구입해서 몇 년 키워서 뭐 나무나 과일을 팔면 뭐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그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후 관리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현재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고 자꾸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것을 반영해주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올려주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법들은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돈을 불러오게 되는 거지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